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년 상한학교 기출문제에 나왔던 34번, 36번의 가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 지문 같은 경우는요, 너무 유명한 송순의 면왕정가였습니다. 송순의 면왕정가 같은 경우는 특히 고전시가에서 가사문학 배울 때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랑 같이 필수 작품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송순이라는 사람이 언제 면왕정가를 썼을까? 바로 1533년에 썼습니다. 그럼 어디서 썼느냐? 담양에서 썼습니다. 이 송순이라는 사람이 담양에 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전시가 쭉 배우면 알다시피 유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송순이란 사람은 중종 때 사람인데 이때 담양으로 귀향을 가서 그래서 여기 면왕정이라는 이렇게 정자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노래를 부른 게 바로 면왕장가입니다. 이 면왕정가에 대한 이 설명이 여기 보기 보면 36번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자, 송순이 내 여기서 소요하고 면왕하여 여생을 보유게 되었으니, 자, 소요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연 속을 천천히. 나의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졌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면왕이라는 거 여기서 바로 음이 나옵니다. 면왕은 굽어보고 올려다본다 라는 뜻으로 면왕정가에선 두 가지 측면의 면왕이 나타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첫째는요. 정자를 중심으로 넓은 들판과 강문을 면하고 하늘과 산을 앙하는 공간에 대한 면왕. 당연히 여기 한양이라는 공간에서 여기 담양이라는 이 자연의 공간으로 갔을 때 이 공간이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간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그래서 화자의 시선은 굽어보는 것에서 올려다보는 것으로 이동하여 자연의 모습을 포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면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상의 면왕은 현재를 면하고 과거를 앙하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화자가 원래는 이 한양에서 중종과 함께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기 담양에서 유배를 내려왔을 때부터 이미 이거는 과거의 일이 된 거예요. 공간이 한양에서 담양으로 갔고 또 과거에서 지금 현재로 시간적인 면왕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간상의 면왕 이렇게 두 가지를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역사적 인물을 떠올리며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낸다. 여기서 이제 이태백이라는 이제 고사를 인용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순의 면왕정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강호가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전 때는 이제 정극인의 상춘곡이 강호가도 시가의 원류다라고 불러지는데요. 이 상춘곡을 잇는 게 바로 송순의 이제 면왕정가입니다. 이것들 모두 이 유배를 갔을 때 그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임금에 대한 감사함 그것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송순이요. 바로 그 유명한 정철의 성상별곡과 그 다음에 유명한 관동별곡 여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순의 면왕정가는 바로 강호가도 작품의 허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강호가도란 뭐냐? 이 강호가도는요. 이 강호가 바로 자연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이 몸이 이런 것도 역구는 이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를 비록 이 한양에서 담양으로 유배에 보냈지만 그래도 임금에게 감사하고 임금을 사랑하고 이런 의식을 끝까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양반 사대부의 그 도리잖아요. 그래서 유교적 충의사상을 깊게 담은 작품이 바로 이 면왕정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쌓고 이 작품을 보면요. 이 작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기 때문에 이건 교술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정서를 얘기하고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이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항상 이 내용이다. 고전 공부할 때 내용을 잘 알아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저와 함께 여기 가 지문 첫 번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옥천산, 용천산, 산의 지명입니다. 여기서 날인물은요, 이 산들에서 이렇게 흘러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홀이 펴진 듯이 내가 있는 이 면왕정이라는 이 정자 앞에 넓은 들에 올홀이 끊임없이 펴진 듯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여기에 넓은 들판이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 물이 어떻게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시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펴진 듯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직유법이죠. 그래서 비유법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마니. 이거는 뭐냐면 넓거든 길지를 말든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푸르거든 희지마니. 푸르거든 희지를 말거나. 이 말은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런 거는 이제 표현법이죠. 이 물이 흘러내리는 광경에 대한 광활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을 짚었는 듯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쌍용은요 뭐냐면 두 개의 용을 얘기해요. 용이 뒤트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긴 깁, 비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역시 비유법으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색채 이미지가 강렬하게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런 비유법을 통해서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일 배아빠. 이 얘기는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이 바빠서 이렇게 빠르게 흐르느냐라는 얘기예요. 닿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달려가는 듯 따로 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는가 라고 이거야말로 대꾸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면왕정가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이 대꾸법과 비유법이 쓰이고 그 다음에 나열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상이 나열된다. 무조친 사정은 눈같이 펴졌는 듯. 이거는 무조치는 물을 따른 펼쳐진. 사정은 뭐냐면 이게 모래사자입니다. 모래밭이 눈같이 퍼져 있다. 모래도 흰색이고 눈도 흰색이니까 색채가 유사한 거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스것을 어느로나. 자, 어지럽게 여기서 뭐가 날고 있어? 또 기러기 한 마리가 이렇게 날고 있는데요. 이 기러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것을 얼으노라. 자, 얼다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얼다가 정을 통하다는 얘기였어요. 정은요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지럽게 나는 기러기는 얼마나 정을 통하고 싶으면 앉으랑 난리랑 모두라 흐트락 앉았다 내렸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난리를 치느냐 라고 기러기의 행동을 어떻게 한다 나열하고 있다. 노화를 사이에 두고 우르곰 쫓니는요. 노화는요 갈대꽃을 얘기합니다.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쫓아다니냐라고 이 기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넓은 길 밖에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모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면왕정에서 바라본 바로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 두 번째부터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이제 면왕정의 이제 사계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사계절의 이 부분에서 살짝 앞에 부분이 생략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나온 부분부터 설명할게요. 남녀를 베앗으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남녀는요 가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마를 재촉게 트고 솔 아래 소나무 아래에 굽은 길로 굽어있는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은 오며 가며 할 적에 녹양은요 푸른 버드나무를 바로 녹양이라고 합니다. 푸른 버드나무 우는 황앵 여기서 황앵에 집중해주세요. 황앵이 교태겨워하는구나. 자 여기서 황앵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요 꾀꼬리를 얘기합니다. 이 꾀꼬리로 가장 대표적인 문학작품이 뭐냐 황조가예요. 자 그러면 이 황조가에서의 이 꾀꼬리는 남녀 사이의 그 정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새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꾀꼬리가 교태가 겹다는 건 애유를 피워가지고 막 울고 있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꾀꼬리라는 존재는요 사실은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인 송순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송순이 자기가 기분이 좋아요. 왜? 이 사계절의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꾀꼬리가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무새 자자지어. 여기서는 나무와 억새를 얘기합니다. 억새풀이 자자지어. 우거져서 수음은요 녹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푸른 녹음이 얼린 적에 짙어진 때에. 자 녹음이 짙어졌다는 거는 바로 지금이 여름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척난간의 긴 졸음. 긴 난간에서 졸음을 펴내니까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 모르는구나. 서늘한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는가라고 서리법으로 얘기하는데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바로 여기 여름 부분 나와 있고요. 이 꾀꼬리 여기 나오는 부분은 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설이는 된설이에요. 설이는요 가을에 많이 낍니다. 그 서리가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금수는 비단을 얘기합니다. 자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계절은 바로 가을이에요. 황후는 또 어찌 만경의 편곡이요. 황우는요 뭐냐면 누렇게 익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곡식이 누런 구름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비유예요. 어찌 만경에 넓은 틀에 펴져 있느냐. 어적은 고기잡이 배입니다. 고기 잡는 배도 흥을 개워가지고 달을 따라서 계속 노래를 부른다.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몰코는. 자, 초목이 다 진다는 건 이 풀과 나무의 잎들이 다 떨어진 다음에 강산이 매몰이 됐다. 묻혀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조물주는 신을 얘기하죠. 조물주가 헌사터라. 야단스러워서 빙설, 얼음과 눈으로 이 자연을 꾸며냈다. 요거는 뭐예요? 겨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각의 풍경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겨울의 모습이 경궁유대와 옥해은산이 안저에 벌었세라. 경궁유대와 옥해은산이 눈 밑에 펼쳐져 있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궁유대라는 거는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라고 생각해서 이 하얀 눈으로 펼쳐진 그런 모습을 마치 아름다운 궁전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옥해은산은요. 옥해는 옥같이 맑고 깊은 바다,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산, 이렇게 아름다운 겨울에 마치 겨울왕국의 그런 영화 같은 모습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건곤도 가음할 열사, 간대마다 경이로다. 이거는 건고는 뭐냐면 하늘과 땅도 풍성하구나. 가야멸사. 간대마다 경이롭다. 아름다운 경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본사 두 번째까지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기출문제나 공부하면서 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자, 이게 바로 이 화자의 어떤 지향, 그 다음에 생각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은요, 여기서 말 그대로 인간 개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세, 한양을 얘기합니다. 한양에는 이 세속적인 인간들이 많아. 그 인간들을 떠나왔죠. 왜 유배 왔으니까. 하지만 나의 몸이 겨를이 없다는 건 바쁘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이려고 바람도 혀려하고 달도 맞으려고 봄이란 언제 죽고 고기란 언제 낳고. 자, 여기서 아주 이 라임이 대꾸법으로 운율감이 살아나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란 언제 낳고. 자, 여기서 이 자연물과 함께하기에 너무 비지 바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비는 살인문을 얘기합니다. 살인문은 누가 닫으며 딩고층 떨어진 꽃은 누가 쓰냐 라는 얘기야. 아침이 나쁘거니 아침 시간도 모자라는데 나조가 뭐냐면 저녁을 옛날에 나조해라고 얘기했어. 저녁에 쓰랄소리야. 아침이 이렇게 시간이 모자란데 저녁이라고 자연 구경을 싫어하겠냐 이 얘기야. 당연히 저녁에도 또 자연 구경을 한다는 거야. 오늘이 부족하니 오늘이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내일이라고 넉넉하겠느냐. 유여는 남을 여자입니다. 내일도 시간 없어. 이 매해 앉아보고 이 산에 앉아보고 저 매해 걸어보니 저 산에서 걸어보니 번로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번거로운 마음이면서도 자연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지금 모습을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열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쉴 사이 없거든. 길이라 전하리라. 쉴 사이가 없는데 남한테 길을 전할 틈이 있겠느냐.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매대어 가뇽이라. 자, 이 청려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이 지팡이가 무디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많이 걸어다니니까 지팡이가 무디어 간다라고 얘기하고요. 술이 익어가니 벗씨라 없을 소냐. 이 말은 술이 익어가니까 친구가 없겠느냐. 그 다음에 불리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이거는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악기를 타며 그 다음에 켜다. 악기를 켜다라고도 얘기하잖아. 켜게 하며 이하면은 흔들게 하며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풍류적인 삶을 얘기하고요. 취해가지고 흥이 난 그런 상황이에요. 온가지 소리로 취한 흥을 배하거니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으시라. 근심이 있겠느냐 시름이 붙어 있겠느냐. 누락 앉으락 구부락 쩌추락. 이거 바로 대꾸법으로요.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어요.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렀다가 젖었다가 울프락 파락파락 노회로 속이니. 시를 읊었다 휘바람을 불었다가 마음대로 노니 이 얘기입니다. 천지도 넓고 하늘과 땅도 넓고 일월 해와 달도 한가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희왕을 모를러니 이적이야 괴로고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희왕은 뭐냐면은 이 희왕이 바로 태평성대의 고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희왕 복기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정치를 할 땐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해요. 이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냈더니 니적이야. 지금이야말로 기로고야. 그거다. 이 태평성대가 언제냐 했더니 내가 담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바로 지금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기로구라. 신선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바로 신선이다. 그 다음에 강산풍을 거누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며. 내가 이 담양에서 강과 산, 그 다음에 바람과 달을 거느린다는 건 자연을 거느리고 내가 100년을 다 이걸 살면은 악양루상에 이태백이 살아오다.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고 있었어요. 이 이태백이라는 인물의 고사를 인용해서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호탕정회, 넓고 끝없고 정다운 횡포야말로 여기서 더 알겠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게 아니죠.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이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군은 이셨다.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다라고 마지막에 딱 이렇게 충의 그 의식을 전함으로써 강호가도의 그런 주제의식을 실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렇게 고전 시가를 보면은요, 이런 세세적인 한자어가 해석이 어려워서 그렇지 대부분의 주제는요, 양반들 하면은 강호가도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아주 많은 표현법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만족감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임금에게 돌렸다. 자연가의 무라일체이자 강호 한정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4번 같은 경우는 가에서 이 학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나는 학문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36번 같은 경우는요, 과거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서 인간 세상, 속세를 떠나오니까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6번에 정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